진짜 전략. 오늘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우리 증시 큰 아픔을 겪고 있네요. 어제도 미국에서 테이퍼링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 2% 가까이, 또 코스닥은 특히나 3% 가까이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미국은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보합권에서 혼조로 거래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간밤에는. 앞으로는 이런 출렁임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일단 계속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테이퍼링 때문이라고 안 봅니다. 아, 그러면은요? 시각을 우리는 테이퍼링, 미국 시장 테이퍼링 하는데 네. 실제 파생 매매 보시면 이 시작점이 한미연합 북방 리스크예요. 컨트리 리스크, $1.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스닥 테이퍼링은 여기만 붕괴하지 않으면 됩니다. 7월 19일 날에 여기 14,200 정도 여기만 붕괴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거고, 네. 우리 시장은 여러분들 어저께 테이퍼링 미국 시장 깨파락하고 급락하는데 우리는 까꾸로 10시까지는 올랐습니다. 네. 테이퍼링 놀래서 파생 시장에서 전날 고가가 410원인데 종가는 413.05로 끝났거든요. 여기서 깨파락하고 나서 오히려 10시까지 딱 올랐다가 그건 그렇죠. 오히려 10시에 뉴스가 나온 겁니다. 속보로. 네. 북한이 동해로 발사 경보 내렸다. 이게 트위터에서 먼저 연합 뜨고 11시에 우리 신문이 딱 받아서 퍼뜨리니까 이때 환율이 팍 치고 나간 거예요. 네, 이 리스크가 컸다. 예, 이 리스크가 네, 실적으로 그러네요. 더 컸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이 어저께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8천억을 때립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딱 보시죠. 요 때가 시작하면서 오히려 환율은 올려놓고 죽였습니다. 1174원에서 71원으로. 네. 근데 요 때가 지금 딱 10시 반입니다. 10시 반부터 팍 치고 나가서 이 1180원 방향으로 확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뉴스가 시간대로 한번 보시죠. 9시, 10시에 이 뉴스가 속보로 딱 뜬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신문이 11시에 받으면서 여기서부터 기계군단이 작동한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 그러면서 진짜 동해 쪽에 미사일 발사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환율 불안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장 끝나고 나서 이거 북한이 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했다. 정정 보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판이 한번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네. 위클 옵션이 만기로 금년 들어 처음 보는 겁니다. 어떤 걸요? 이 변동성이 이렇게 2000%. 와. 이것도 이런 에너지가 어저께 북방 리스크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네. 이 초기 조건이 이게 이제 이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위클리 옵션 이게 0.11이 2.7. 이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실적으로 곱하기 하는 게 25만이니까 25,000원짜리가 70만 원 된 겁니다. 요렇게 이 에너지로 변동성이 확대된 날이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저는 또 내일 새벽에 인도네시아 대사관인데 이분이 오히려 또 대북 관련 책임자세요. 네. 이분이 오는데 26일 한미 훈련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이 과정과 또 지금 한반도 주변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약간 똑같은 군사적인 에너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1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방향성은 끝내줍니다. 네. 계속 평화 쌀 보내자, 또 남북 정상회담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데 요새 이 재료가 왜 안 먹히나? 북한이 통신선 끄는 거를 풀어주지 않느나 다시 또 대화의 재개를 우리가 하는 방향성은 똑같으니까요. 이거는 뭐 다 삼척동자도 아는 거고 그러면 북한이 받아줘야죠. 그래서 저는 D-Day를 26일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밤은 옵션 만기일이고 그 다음에 26일 날 이제 저는 FOMC 테이퍼링은 이제는 불확실성 제거됐다 표로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제 하는구나 그 재료로 판단하고 싶고 오히려 26일까지 오히려 금통위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시도하느냐 아니면 이때까지 진짜 미사일을 리스크를 쏘나 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아닌가. 왜 그렇게 보냐면 이 $1 치고 나가는 시점을 딱 보십시오. 요게 7월 28일이 1157원인데 예. 이게 이제 홍콩 급락하고
다시 이제 안정 1140원까지 안정돼서 8월 5일과 6일 날이 우리가 고점이었습니다. 네. 요때 이제 삼성전자 78,000원을 83,000원까지 땡기고 매수했는데 여기서 요때 딱 바뀐 겁니다. 그때가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뉴스를 딱 썼죠. 남북 군통신선 전기 통합 불통. 이 재료가 8월 10일 나오면서 환율이 네. 딱 치고면서 여기서부터 2, 3주 치고 나간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 확실히 제거되는 건 북한이 미사일을 아예 쏘든지 예. 아니면 26까지 쏜다 하면서 한미연합사 훈련이 마감되고 다음 이제는 뭔가 다른 흐름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뭐 이산가족 뭐 시도를 한다든지 추석 전후에서 진짜 물자를 보내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26일 지나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환율 리스크는 26일까지는 계속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변동성 전략은 계속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거의 7, 8개월 만에 삼성전자 사자주의로 바뀌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는 홍콩계 펀드가 집중적으로 이제 사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도 매도예요. 그렇죠. 요게 스위칭이 언제 되냐가 이제 환율과 연결된 알고리즘이 언제 스위칭 되나.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하반기에 가격 메리트가 있지만 최근에 어떤 게 더 빠지면 이제 주변이 빠지는 거예요. 네. 뭐 그동안에 뭐 북방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또 다른 종목들이 중소형주단 이런 것들이 급락하니까 지수 체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지수 공포는 지금이 더 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으면 이제 기다리면 돼. 여기서는 잘 팔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더 사면 샀지. 그렇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이제 꼬리 흔들기가 나오고 또 문제는 뭐냐? 8월 달이 코스닥 실적 발표고 네. 이달 말 되면 감사 보고서. 그렇죠. 이 부분. 그러니까 갑자기 또 감사 보고서 거절되거나 이런 불확실성들이 막 또 나오는 게 개별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되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감은 더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변동성에 환율이 안정돼야 된다. 저는 1140원, 50원, 그리고 네. 삼성전자 8만 원, SK는 12만 원 정도 다시 시도할 때까지는 꼬리 흔들기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오히려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보다는 남북 간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컸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가 좀 새겨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금융통화위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 하방 압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건가요? 그날이 끝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 이제 가까이에서 금통위가 이번에 바로 금리 인상은 1,200원을 돌파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럼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번 파동의 극점이고, 그러면 그 재료가 나오면 요번에 파생을 공격한 그 알고리즘 세력들이 청산할 겁니다. 아, 재료 됐어. 이제 됐어. 왜 그렇게 보냐면요. 여러분들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네. 제가 8월 10일이 변화의 기점이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때 미결제가 10,000개가 확 늡니다. 요 8월 말에 바닥을 찍고 막 오릅니다. 삼성전자하고. 네. 그래서 438까지 오르는데 이날 이기부터 미결제가 25만 3천 개 바닥 찍는데 8월 10일 날 그날에 불통시키고 나서 미결제를 10,000개를 하루에 늘려요. 이제부터 삼성전자 몇 천만 주씩 때리기 시작하면서 네. 미결제를 늘린 겁니다. 요게 청산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걸 청산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는 청산시키는 척하다가 다시 늘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미결제 변동성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 그러니까 하방 압력의 이 청산이 뭔가 재료 노출, 그러니까 오히려 환율이 급등했다든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든지 뭐 여러 변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 둘 중에 하나를 봅니다. 5월 13일 날 이번에 어저께 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3,100에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매매 동향 보면서 여기서 막아낼 건지, 아니면 선물 400을 깨면서 3,000과 2,950까지 죽었다. 이 3월 9일 저점까지 보고 갈 건지가 네. 아까 얘기한 환율이나 기계군단의 알고리즘의 변화나 이러한 그 북한 리스크, 북방 리스크를 오히려 보시는 게 낫지.
이게 이제 뭐 테이퍼링이니 뭐니 이건 미국의 그들만의 리그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 시장하고 환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동된 미결제 약정의 알고리즘을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거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세요. 어저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426까지 올랐다. 이게 네. 4천억을 거의 3,300억까지 마이너스해서 4,100억의 매수 들었다. 8천억을 때린 겁니다. 결과는 800억으로 딱 끝났어요. 근데 이 장중 변동성을 보세요. 4천억, 8천억, 4천억. 이 꼬리 흔들기가 내부적으로는 결과로 보면 잔잔한 것 같은데 안에서는 요동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끝나야 됩니다. 이게 그럼 뭐냐? 환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율 1180원 넘어가면 또 죽입니다. 그래서 이번 환율이 어디서 역부이자가 나오냐. 그래서 7월 28일에 그 고점 자리를 몸통으로 치고 나가는 26일이 지나든지 그걸 깨고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성이 이번 전체적인 시장의 저점을 잡는데 보는 바로메타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히려 떨어지는 칼날을 잡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특히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는 외국인의 수급도 좀 긍정적으로 변화를 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실제로 어떤가요? 일단 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는 좀만 빠지면 뭐 7만 전자도 깰 것 같은 공포가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작년 8월 달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망각을 하는데 작년 8월에도 거의 똑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랬었나요? 예, 네.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럼요. 작년 8월 18일, 19일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바닥이었습니다. 예. SK하이닉스가 7만 1,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었죠? 거기도 똑같습니다. 네. 중국 리스크,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미중 간의 기술 전쟁, 뭐 여러 가지의 거기도 기계 알고리즘이 네. 작동을 했습니다. 파생 시장에서. 그런데 그 털기에 지나놓고 연말에 SK하이닉스는 15만 원.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 털게 만드는 그러한 공포들 만드는 종목들은 한 6개월 지나면 지금보다 엄청난 큰 에너지가 있을 거고 지금 사라고 하는 종목들 지금 카카오뱅크나 네. 신유상자 크래프톤이나 어저께 올라간 종목들 명단 보면 어떤 재밌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보시죠. 어저께 올라간 시가상위 종목들 빨간색만 나왔습니다. 카카오, 네. 카카오뱅크 다 다른 것들 순서도 보세요. 지금 네이버가 3등 카카오가 4등 카카오뱅크는 바로 현대차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예. 그다음에 그렇게 현대 모비스를 제가 동그라미 딱 쳤는데 이거는 15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4위. 네. 크래프톤 부정적으로 했던 이 에너지가 요즘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중심축들 경기 주도주들은 다 급락을 시켜버리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크래프톤사 신규 상장 종목 카카오뱅크 이런 거 사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자 영역이나 팔기를 권합니다. 이제는 서서히 차익 실현. 오히려 이쪽으로 몰고 이제 달라졌어가 아니라 이제 저는 기계군단에 이거를 판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현대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싸게 만든 다음에 지네들이 산 다음에 한 3개월이나 6개월 중에는 이쪽을 움직이게끔 하는 또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지 않을까. 네. 저는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블랙록 설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걸 판을 흔들고 있는 애들이 넷째로 수소 인프라 그다음에 지금 요게 또 요새 아프간 북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매트릭스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자꾸 중국을 들여다볼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요. 예. 네. 중국이 이 매듭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시도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풀어주는 결과물은 중국에서 나올 거다. 왜 그렇게 보냐면 네. 요새 그 공동 부유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시진핑 또 국가주석이 또 사면임 앞두고 공동부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나오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등소평의 선부론에서 그냥 저는 공동 부유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공부론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네. 예. 시진핑의 집권 철학, 공부론
그러면 이분은 장기 집권을 이제 유도화시키기 위한 설계를 들어가신 거고, 그러면 공부로는 뭐면 소수의 부자가 너무 많아졌다. 네. 그래서 너무 또 이 플랫폼,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민간 기업 독점이 너무 심했다. 그리고 주거나 출산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소수의 부유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사고로 위에서 뺏어갖고 중산층 밑으로 주는 획일적 평균주의도 저 부분이 중요하네요. 예. 네.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단계별 공동부유 추진. 이게 뭐예요? 자기네들 이쁜 보이는 순서대로 공동부유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여라는 얘기죠. 네. 결론은. 그러니까 오죽 잘 보이면 이 나오자마자 기부금 난리칩니다. 텐센트 뭐 네. 이런 저 빅데이터 이 플랫폼 기업들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7조, 9조 정부, 그러니까 기부금 정부에 봐주십시오 하고 이런 네. 사이클인데 저는 안 봐줄 것 같습니다. 이게 철학이기 때문에 교육, 게임, 엔터, 배달 이 플랫폼은 정부 주도화로 만들어 갖고 뭘 하겠다 그러면 정부가 항상 실패했던 거. 네. 주거 정책, 교육 정책. 지금 모든 불평등을 만드는 게 갖다 해서 교육, 그다음에 우리 또 부동산, 집 네. 이런 것들을 국가 주도로 평준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민간 사업 하지 마. 교육도 공공 교육만 해. 그래갖고 정부 차원으로 주도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단계별 공동부유의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장기적으로 반도체 굴기 기술주 중심으로 헤쳐모여. 네. 중국 주도의 뭐 전기차, 중국 주도의 반도체 굴기 이런 것들을 밀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시장에 롱숏으로 자오고요. 또 제가 또 이게 전에 한번 이걸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미국의 철수. 저는 이게 미국 바이든 정부의 최대 실수 같아요. 네. 이거에서 전에 한번 웩한 회랑도 설명해드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1대1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중국은 금융을 키울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AIIB 네. 이거를 통한 이 아프가니 중동 지역 여기 벌써 TAPI 파이프 프로젝트 이거를 더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 자본의 활성화와 연골고리를 만들 거고 이게 주도주의 K자를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이 K자가 뭐냐? 여기도 1대1로 SOC, 수소경제, 그다음에 반도체 굴기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저 홍콩계가 저는 SK 하이닉스 사는 게 그냥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트렌드가 있을 거다. 이제 네. 인적 자원을 끌어서 기술로 현지화시켜서 키우려는 건 포기했다면 다음 전략은 뭐겠습니까? 펀드의 지분 확보, M&A거든요. 그 전략이 가동되나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요새 떨어지니까 왜 잡냐? 경제적이나 펀더멘탈한 측면보다는 팔로우 이 정책의 변화 보고 상속세 지분가치, 담보가치 높여서 내는지 한번 보시고요. 내년 4월에. 그리고 중국의 전략이 이 공동 부유 전략이 저는 아시아권의 그 전체적인 그 주도주의 물줄기의 K자를 만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플랫폼 관련된 중국 지분 관련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보고 심지어는 텐센트가 우리나라 주분 출자한 종목은 다 빠져나와라. 심지어는 그 전략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넷마블 14만 원대 일단 좋게 봐서도 털고 나오자. 네. 그리고 그거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 SOC 중심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도 여기에 오늘 공동 부유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자체의 컨트리 변동성의 북방 이것을 같이 조합하다 보면 대충 이 바람은 이달 말만 지나면 먼저 바닥은 확인되고 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 10월 달 그러니까 추석이 맞이 같아요. 9월 선물 옵션 만기가 그러면 내년도 초까지는 작년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터닝되는 포인트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이런 환율 갖고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궁금한 것이 중국에서 이렇게 K자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극화, 특히나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쪽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사실 경쟁자인데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이들이 또 치고 올라온다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같이 커나갈 수도 있잖아요. 같이 커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양날의 예. 검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그 히토류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거기에 리튬 최대 산지입니다. 그러면 그거 국유화시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와 연동돼. 그러니까 중국은 벌써 이렇게 롱숏이 나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그 먹자, 교육 이런 것들 맥주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교육 관련된 다 급락을 하고 그렇죠. 보시면 첨단 신소재, 장성달, BID, ZT 이런 쪽은 롱으로 가고 벌써 이 시장은 벌써 방향을 정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서 여기에 연골고리에 합작이 되는 건 플러스인데 여기가 적이 되는 건 또 같이 오히려 롱이니까 이걸 중국의 정부 정책과 연결된 거를 잘 추적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단 하나 방향을 주는 건 여기도 SOC입니다. 1대1로 수소경제, 탄소 배출권 이런 거와 연관된 우리나라 그 구경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급락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싸게 만들어서 빅펀드 걷어놓은 다음에 6개월 후에 다시 뭔가 큰 게임을 만드는 하나의 시나리오. 이게 큰 게임 주도를 해내려면 먼저 싸게 털어내는 환경을 만듭니다. 작년 8, 9월 달 같죠. 그리고 나서 다음 그림이 나올 텐데 우리의 그 기준점은 환율이 될 거고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정해졌으니까 요거를 어떤 타이밍에 그 아시아권을 움직이는 헤지펀드 블랙록이 언제쯤 스위칭하냐. 그게 8월 말 9월 초 같아요. 그거를 잘 들여다보시면 감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